Stars shining bright above you. Night breezes seem to whisper I love you. Birds singing in the sycamore 강하나의 우아한 수다. Dream a little dream of me. Say nighty night and kiss me. Just hold me tight and tell me you'll miss me while I'm alone and blue as can be. 박민선의 문화다락방 우아한 수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네, 여러분 벌써 또 일주일에 목요일이 됐네요. 참 시간이 참 빨라요. 그죠? 항상 매번 이렇게 시간을 흐르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시간을 함께하는 시간 동안 참 뭔가 잊고 지낸 것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조금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좀 이 시간을 더 많이 기억을 하고 싶은 날이기도 하네요. 근데 오늘 제가 사실 가장 좀 이번 주 동안, 이번 주 월화수 그동안 청취자분께서도 저한테 민선님 강하나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여요. 이러신 말씀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보다 오늘이 가장, 나아 보인다고, 예뻐 보인다고 하시네요. 근데 오늘이 가장 지금 초췌하다고, 이번 주 중에 가장 초췌한 날입니다. 내일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어제 밤에 제가 잠을 좀 못 자가지고, 지금, 눈이 감길랑 말랑. 네, 그 잠을 못 자서, 여러분들과 이제 상쾌한 만남을 하고 싶었는데 제 몸 상태 자체가 상쾌함이 아니기 때문에 어떡할까 우려했는데 다행히 예쁘게 그 중에도 제일 낫다고 하셔가지고 다행이네요. 네, 어떻게 이렇게 딱 단박에 알으셨지? 초췌해도 예쁘다는 네 은근 제 자랑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초췌한 게 괜찮나 봐요. 큰일 났네. 이제 앞으로 좀 초췌하게 하고 다녀야겠나? 초췌하니까 아주 그냥, 네. 더 칭찬이 자자하신데, 어쨌든 제가 예전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가 수습 때 그 경찰서를 돌아다니는 그 일을 하잖아요. 그때도 씻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막 이랬는데, 같이 다닌 동기가 있었죠. 근데 동기는 막 하루하루 피곤한 게 보이는데 저도 피곤해 보이긴 하지만 너는 별로 그렇게 애가 쌩쌩해 보이냐 안 힘든 거 아니냐 더 돌려야겠다 이러시더라고요. 전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저보고 뭔가 별로 이렇게 그런 굳은 업무를 하고 있는 느낌이 안 든다면서 피곤에 쩌든 표정 같은 게 별로 안 보인다면서 되게 억울했습니다. 엄청 힘들고 엄청 피곤했는데 그거를 몰라주시는 것도 아닐 텐데 분명히 똑같은 제 동기랑 같은 시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기는 그게 너무 많이 티가 나는 스타일이고 저는 별로 그게 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었는데 오늘은 약간 좀 그런 게 아닐까. 오늘도 좀 이 잠을 못 잔 이 모습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초췌할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어쨌든 다행이네요. 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최영일님을 이따가 맞이할 텐데 최영일님과 4주 동안 걸그룹 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다고 지난주에 이제 선전포고를 하시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최영일님의 주제에 맞게 아이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었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걸그룹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하나 더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켈빈 해리스의 I'm Not Alone 듣고 오겠습니다. 켈빈 해리스의 I'm Not Alone 듣고 왔습니다. 노래가 좀 신나죠? 네, 이 노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고 싶어서 오늘 선곡을 해봤는데 오프닝 멘트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각자가 만나서 완전체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부부도 그렇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불완전한 상태에서 만나서 비로소 둘이 만나 완전한 가정을 꿈꾸고 완전한 사랑을 이뤄내는 것도 또 그렇게 결혼이 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관계를 맺고 또 이렇게 내 주변에 누군가로 인해 도움을 받고 또 내가 도움을 줄 때 이런 것들이 인간의 그런 불완전성에서 서로 이렇게 이어져 가면서 완전성을 이루게 되는 하나의 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둘이 살아도 완전해지진 않나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걸그룹 얘기도 그렇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스타들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봤을 때 혼자만의 그런 완전성을 너무 빛을 내는 스타들도 있죠. 혼자 힘으로 엄청 잘 해나가고 혼자 있어도 그 아우라가 충만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함께 있어 더 빛나는 그런 스타분들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걸그룹 같은 경우는 함께 있어서 더 빛나는 그런 스타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개인도 물론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답고 능력도 출중할 수도 있는데 함께 있기에 그 자체가 대중들한테 더 많은 그 인식을 주고 대중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오늘 이 이야기 하면서 저도 걸그룹을 뭐 같은 여자지만 진짜 여자가 봐도 너무 예쁘다 너무 사랑스럽다는 친구들도 좀 몇 명 있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SES 핑클의 시대를 거쳐갔기 때문에 그때 이미 걸그룹에 대한 그런 진짜 남자들의 로망일 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약간 흠모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흠모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걸그룹이 가장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여주는 걸그룹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요즘에 제가 좀 감히 미모를 이제 나열을 하다 보면 저는 걸그룹 중에 그 미스에이의 수지 양이 너무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요즘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성형녀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너무나 큼직큼직하고 빵빵한 얼굴. 약간 걸그룹들 중에도 그런 얼굴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수지는 뭔가 평범한 느낌이 들면서도 좀 지금 요즘에 그 성형 미인으로 대두되는 많은 연예인들과는 다른 뭔가 청초함이 있는 기분이 들어서 좀 수지가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그 영화 건축학개론에서 첫사랑의 이미지를 확 자리 잡고 나서 엄청 그 이미지를 급부상했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은 그 역할에 어울릴 수 있는 자체가 그만에 갖고 있는 마스크나 이미지가 딱 그런 역할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정말 또 수지 씨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뭐 아니야 너무 평범하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분의 평범한 기준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사람마다의 각자의 취향이 다르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뭐 현아 씨가 너무 섹시해서 좋다, 뭐 춤을 잘 춘다 이런 분들도 있고 요즘에는 시스타가 또 대세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명실상부하게 진짜 가장 그 걸그룹 중에 대세인 건 아직도 뭐 소녀시대라는 이야기도 있고 참 요즘에 그 걸그룹 순위를 보다 보면 웬만한 걸그룹들은 다 출중하고 또 많은 남성들한테 사랑받아도 마땅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이 걸그룹에 대한 전문가신 최영일님을 모셔보고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음악 듣고 최영일님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곡입니다. DJ DFC의 그녀의 속눈썹은 길다. 전화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최영일님 안녕하세요. 네. 네,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지금 네. 거기도 비가 많이 오나요? 서울에 계시는 거죠? 거기라고 해봐야 강국동 스튜디오와 네. 여기 지금 남산이거든요. 아, 남산이세요? 네. 네,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똑같이 비 오죠. 좀 외국에 있는 것처럼 특파원처럼 뭔가 그런 느낌을 내고 그렇죠. 싶었습니다. 외국에 있다 그럴 걸 그랬다. 남산 뭐 에펠탑에 계시는 거죠?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정신이 별로 없어서. 네, 그럼 최영일님 지금 남산에는 왜 계시는 거예요? 제가 요새 연구실이 명동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명동 연구실에서 네. 이 강하나가 진행하는 문화다락방을 틀어놓고 네. 이 어여쁜 얼굴을 보면서 어, 방송을 하고 싶은데 네. 항상 요 9시 반 시간대가 네.
예전에는 뭐 청계광장 방송국 앞에서 받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엔 이제 명동 연구실로 오는데 딱 주차장에 차를 대면 전화 받을 시간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명동 연구실 길 건너편 네. 남산자락의 주차장입니다. 아, 주차장이시군요. 아, 네. 네. 어쨌든 그러면 지금 뭐 연구실 출근길에 전화를 받으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도 함께 문화다락방과 함께 여시는 최영일님은 못 그렇죠. 받으시는 겁니다. 목요일은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오늘 이제 걸그룹의 4주 연속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랬나요, 제가? 네. 그래서 지금 네, 그걸 믿었어요? 청취자분들이 걸그룹 얘기 진짜 4주 동안 할 거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진짜 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걸그룹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원래 네. 빠니양 생일까지 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교회에 대강절이라는 게 한 달 있듯이 네. 걸그룹 1, 2, 3, 4 시리즈로 하겠다 이렇게 네. 엄포를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 총론을 했고 네. 원래는 오늘 걸그룹 2 아. 고전 열전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죠? 네.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어젯밤에 네. 모 문화평론가하고 둘이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명동에 이제 이 화교 소학교도 있고 지금 공사 중인 중국대사관도 있고 야기자기하게 오래된 화교들이 하는 중국 식당이 많아요. 네. 그래서 느낌은 홍콩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중국어가 더 많이 들리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오향 장육과 물만두, 거기다 연태 고량주를 시켜서 둘이 이제 이 알딸딸 맛있는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네. 제가 이렇게 트윗을 열어봤더니 이게 나라냐 이런 그 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누가? 요즘 뭐 시국이 어수선하니까 네. 또 이제 트윗에서 정치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SNS 공간에서. 그래서 또 이제 뭐 열받은 분들이 계시구나 그러고 보다 보니까 네. 아주 황당한 뉴스가 하나 떴더라고요. 어젯밤에. 어떤 뉴스인 건데요? 예, 네. 국가기록원의 이 NLL 관련 2007년 정상회담에 회의록이 없다. 네, 맞아요. 네. 이제 오마이뉴스라는 매체가 보도를 했던데. 네. 그래서 그 뉴스를 찾아보고는 아주 이게 안 그래도 시국이 어수선한데 말이죠. 이 새 정부 들어서서 네. 이 접입 가경으로 가는구나. 네. 어떻게 이게 한 가지 일이 센 일이 터졌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 일은 더 세고 그 다음 일은 더 센데 네. 아니 문서 하나 없는 게 뭐 문제야 그럴 수 있지만 이게 네. 그럴 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조선왕조 실록이 없어진다는 누군가 거. 불태운 거나 마찬가지다. 그죠. 말이 안 그런 되는 일입니다. 거죠. 네. 역사적으로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문화다락방이니까 뭐 정치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네. 제 머릿속에 이제 어제 그 사건을 딱 보면서 떠오른 작품이 하나 있어요. 어떤 작품인가요? 예, 네. 국내에도 번역 출간된 지가 한 2년여 된 작품인데 네. 혹시 강하나님 밀레니엄 3부작이라는 소설 보셨어요? 네, 듣긴 했는데 보진 못했습니다. 네, 봐야 돼요. 요즘 문화 전문가가. 그죠, 봐야죠. 그게 스웨덴 작가 네. 스티그 라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네. 이 사람은 원래 문학가가 아니고 기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웨덴을 망라해서 북유럽의 제일 큰 통신사가 TT 통신사라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이 민환 기자로 오래 일을 했고요. 네. 다만 기자로만 일한 게 아니라 네. 유럽에도 2차 대전 후에 네. 우리나라와 다르지 않은 이념 갈등이 또 있어요. 네. 그쪽에도 뭐 물론 이제 이 과거 공산주의자였던 세력도 있고 네. 또 굉장히 이제 뭐 신자유주의를 또 이 표방하는 네. 보수주의 그룹도 있고 다 뭐 어느 나라나 이념의 시대가 한번 흘러갔기 때문에 네. 그 잔재들이 남아 있는데 유럽은 특히 나치즘도 있습니다. 네. 독일 같은 이제 패전 국가 히틀러의 나라에도 또 그 네오나치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일본에 비하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반성을 많이 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네. 또 그 시대 그런 이제 광기 어린 세력을 추종하고 그리워하는 또 이 한줌 세력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나치즘의 어떤 역사적인 폐해를 파헤치는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독립운동 연구를 했던 사람 같은 네. 그럼 좀 정의감이 있는 기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노후에 내가 계속 기자를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럼 노후 보험을 들어야 될 텐데 뭘 하지? 나는 글쟁이니까
소설을 써서 발표해 두자. 네. 그러고 이제 이 사람이 아주 집중을 해서 네. 10부작의 작품을 구상을 했는데 큰 작품의 이름은 이제 밀레니엄 시리즈 이렇게 네. 되지만 각각 이제 편의 제목들이 다르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편이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 네. 이 여자를 증오한 남자, 이 마초가 바로 이제 나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불을 가지고 노는 소녀. 네. 세 번째로는 벌집을 발로 걷어찬 소녀. 네. 이런 이제 재밌는 제목을 각 편에 붙여서 네. 3부작을 출판한 후 네. 사실 이제 출판된 책을 보지 못하고 탈고한 원고를 출판사에 넘기고 네. 의문사를 했어요. 아, 이게 근데 영화로도 나온 작품 아닌가요? 스웨덴에서는 네. 1, 2, 3부작이 다 영화로 나왔고요. 아, 네. 워낙 이게 세계적인 초베스트셀러가 되니까 네. 헐리우드에서는 영화로 만들었어요. 아, 1편만 일단 네. 개봉을 했고 2편은 이제 제작 중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뭐 쉽게 생각하시면 추리물, 스릴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1편을 이제 보면은 조금은 이제 이 한 집안, 네. 스웨덴의 재벌 가문에 얽힌 이야기를 네. 이 창업주 회장의 회고록을 써주기로 한 작가가 네. 그 집에 기거하면서 벌어지는 일이 나오는데요. 네. 뭐 이제 수십 년 전부터의 연쇄살인이 쭉 밝혀져 나가고 네. 아주 재밌는 건 주인공의 캐릭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작가와 거의 똑같은 아바타가 소설의 주인공인데요. 네. 왜 이 밀레니엄이냐 하면 극중의 기자가 네. 나는 저 대자본 언론에서는 자유롭지 못해서 일을 못 해먹겠다. 네. 그러고 이제 친구들하고 동지들하고 같이 아주 자유로운 출판사, 잡지사를 하나 창업을 하는 거예요. 아, 네, 그 그렇군요. 잡지의 이름이 이제 밀레니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민중의 소리나 네. 혹은 시사인처럼 네. 자본의 압박을 받지 않고 사회에 문제가 되는 모든 사회 악들을 네. 기사로 이제 써제끼고 폭로하는 그런 이제 아주 정의로운 매체로 등장을 해요. 네. 지금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매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주인공의 이름이 이제 미카엘 블롬크버스트. 미카엘 블롬크버스트. 라고 하는데요. 이 스웨덴 이름들이 북유럽이 다 이름이 어렵거든요. 네. 마치 러시아 이름 비슷하게. 그래서 이 국내의 많은 독자분들이 주인공 이름조차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네. 책을 사서 좀 읽다가 덮어버리는데 그냥 미카엘 블롬크비스트 이렇게 뭐 긴 이름을 기억하지 않더라도 네. 이 미카엘 주인공 남자 기자 중년이에요. 나이는 네. 젊고 멋있지가 않고 그냥 중년의 푸근한 아저씨. 네. 하지만 철없이 정의감에 불타는 이 남자와 20대 여성이 또 주인공으로 하나 등장을 하는데 네. 이 베일에 쌓여 있지만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진 해커예요. 네. 현대가 또 이 전자통신의 시대니까. 네.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 이름도 좀 어렵습니다. 이게 리스베트 살란데르라고 하는 이름인데 네. 이 두 전혀 걸맞지 않는 주인공이 기묘한 인연으로 얽히게 되면서 네. 여성 해커와 기자의 조합으로 스웨덴 역사에 묻혀있는 자본과 권력의 유착, 굉장히 추악한 정치적 음모 이런 것들을 이제 파헤쳐 나가는 아주 꽤 이 장편대하 네, 그러네요. 미스터리 스릴러예요. 아, 근데 영희님, 네. 재밌어요. 아, 질문이 지금 청취자분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네. 심장마비로 죽었다는데 왜 의문사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심장마비로 죽었다는데 왜 의문사냐? 네. 왜냐하면 그 나이가 이제 50쯤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왕성하게 이제 활동을 하던 사람인데, 네. 물론 그 일각에서는 과로사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네. 심장마비니까. 근데 그 책의 내용을 읽고 나서 스티그라로 소니에 한창 정력적으로 활동할 때 죽었지? 이렇게 의문을 품게 되면 그게 또 자연사라고 생각하기엔 참 미묘한 소설을 한번 내용을 보시면 이 현실과 소설 속의 판타지가 네. 묘하게 뒤얽히는데 이 스웨덴의 오랜 역사 동안 집권을 하고 있었던 이 보수 정당의 이 비밀 정보 기관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금 국정원이고 네, 과거에 안기부 네. 중앙정보부인데 네.
그 세력이 어떻게, 거기는 수상이 집권하는 나라인데 네. 수상의 권력을 쥐고 흔들었으며, 그리고 스웨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줬고, 하지만 껍질을 벗기고 보면 그들이 얼마나 추악한 집단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소설의 한 절반이 들어가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다 읽고 나면, 아, 이게 스웨덴의 추악한 역사적 사실을 소설의 형식으로 까발렸구나. 네. 그러면 이 원고가 미리 아마 노출이 됐다면, 네. 뭐 암살을 당해도 한 10번은 당했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의문사라고 표현을 드렸던 거고요. 네. 물론 이제 공식적인 사인은 이제 심장마비인데, 평생 이 살해 음모에 시달렸기 때문에, 네. 사랑하는 연인이 젊을 때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녀와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요, 혼자. 위험에 처할까봐. 네. 난 언제 칼침 맞을지 모르니, 그렇군요. 가족까지 위험에 빠뜨리지 말자, 이런 네. 이제 자기 나름의 어떤 삶의 태도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젊은, 뭐 50이면은 젊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우리나라도 과로사 많이 합니다만, 이 석연치 않은 죽음이다, 이런 이제 판단이 들고요. 네. 이 뭐 장황한 책의 내용을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이 내용의 맥락이 거대해서, 네. 이 여름은 추리 소설의 기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독자 여러분들이 스웨덴 영화로 찾아보시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제1부 개봉된 영화를 찾아보시든지, 네. 영화를 먼저 보시는 것도 좋은데, 이 글과 영화는 문법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 소설에서 정말 현란하게 구사되고 있는 아주 디테일한 맥락과 인물들의 어떤 심리 표현과 네. 사건들의 이제 전후 관계가 영화에서는 흔히 많이 생략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름 동안 한번 진득하게 이 밀레니엄이란 책을 읽으시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과 크게 한번 다르지 않군요. 접목해서 읽으면 네. 정말 이 분노감이 끌어오르게 만드는 뭐 아주 수작이에요. 네. 이 작품은. 그래서 밀레니엄 3부작 한번 기억을 해두셨다가, 밀레니엄 뭐 3부작. 예, 네. 작가 이름도 뭐 스티그 라루손. 그래서 이게 뭐 하루키 이렇게 외기 쉽지도 않지만, 네. 미카엘과 리스벳이라고 하는 주인공의 뭐 사회 복지 문제도 있고요. 우리가 네. 스웨덴은 복지국가로 선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이 리스벳이라는 여자는 어릴 때 아빠가 엄마를 살해한 딸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아빠에 대한 굉장한 이제 증오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청소년 시기에 이미 굉장히 이제 큰 폭력 사고를 쳐서, 네. 법정 후견인을 이제 모시고 살게 되는데, 네. 법정 후견인의 어떤 이 지시가 없으면 돈을 인출하거나 쓸 수도 없는, 늘 이제 나이가 성인이 됐지만, 20대가 됐지만, 굉장한 해킹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약간 반사회적 부적응자로 취급이 돼서, 이 변호사가 후견을 맡게 되는데, 국선 후견인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사회복지가 우리가 잘 돼 있지 않냐? 그러지만, 또 법정 후견인이 이 여자를 성적으로 유린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사회 문제가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소설 안에는 뭐 매일 이제 방송에 나가서 터지는 뭐 정치 시사 뉴스들을 제가 리뷰하고 있지만, 네. 한국 사회에서 지금 터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이 유형들이 이 소설의 뭐 주된 형태든 부수적인 형태든 다 묘사가 돼 있어서, 네. 저널리스트들 중에도 뭐 젊은 아나운서들이 선생님 어떤 책을 읽으면 좀 정치에 대한 식견을 높일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입문서로 꼭 이 책을 추천을 해요. 밀레니엄 3부작을요? 네, 네. 소설이니까 재밌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어제 그 국가기록원에 사라진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의 향방을 놓고는 우리나라 소설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굉장히 극찬을 했던 네. 뿌리 깊은 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예, 이게 조선시대에 이것도 궁중 비사를 파헤치는 추리물이죠. 네. 근데 이 뿌리 깊은 나무는 하나의 원전이 있는데, 이 umberto 에코라는 이탈리아 작가가 썼던 장미의 이름이라는 네. 중세 수도원을 배경으로 한 이제 철학사를 파헤치면서 네. 당시의 신학자들의 신학 논쟁이 나오는, 그러면서 또 수도원 내 연쇄살인과 뭐 예고살인이 나오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 작품이고요. 네. umberto 에코의 장미의 이름은 소설로는 참 대단한데, 네. 이 소설이 어려워요. 어렵군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이 장자크 아노라는 프랑스 감독이 영화로도 만들었는데, 네.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든 작품 중에는 가장 완성도가 높은 작품 중에 하나예요. 그런가요? 그러기 쉽지가 않은데. 네. 네, 이 장르 이름의 주인공은 이제 무려 숀 코넬리가 등장을 해요. 네. 영화도 아주 재밌고 기괴하면서 재밌고 소설도 재밌는데 그것을 좀 우리나라 역사로 차용한 방식이 이제 뿌리 깊은 나무였던 거고요. 네.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도 어제 머리에 떠올랐는데 결국은 이 권력 암투사라고 하는 게 참 국민들을 졸로 보고 마음대로 가는구나.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밀레니엄 3부작을 좀 소개하면서 문화다락방에서 얘기를 나눠야지 하는 바람에 이 무척 그 티파니가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걸그룹 고전 열전을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은 우리가 좀 이 문학 활동을 통해서라도 역사와 정치에 대한 좀 올바른 관점을 한번 가져보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오늘 걸그룹 얘기를 이제 전문적인 창일님한테 들을 줄 알고 이제 전문적인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하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책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청취자분들께서는 책 이야기가 더 좋으시다는 반응이 많으시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그 국가가 통치 행위라고 얘기하면서 벌이는 말도 안 되는 일들. 저는 오늘 오후에도 종편에 나가면 이 국가기록원의 이 회의록을 훔쳐내서 감췄거나 감췄다가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에 이걸 파기했다면 정말 그 역사에 씻을 수 없는 범죄를 또 누군가 어느 세력이 저지른 것인데 이 범인이 누구인가를 좀 추리 소설적으로 한번 진단을 하려고 해요. 물론 그 회의록이 열람되고 공개되면 가장 궁지에 몰릴 집단이나 사람이 범인인 건 거의 확실하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호러 영화, 여름에 개봉된 호러 영화의 법칙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화 받으면 죽는다, 뭐 이런 시리즈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추리물에도 몇 가지 기본 토대가 있는데 이 밀레니엄 시리즈처럼 굉장히 이제 이 확대된 아주 거창한 소설의 이 어떤 뼈대 구조들을 보면 결국은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이제 루팡이나 혹은 뭐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나 혹은 또 미국의 에드가 앨런 포우의 이제 소설들이나 또는 우리가 보아온 수많은 탐정 소설에서 몇 가지의 팩트를 연결해서 가장 정확한 논리를 추론해내고 그걸 가지고 범인을 이제 예측하고 맞추는 거를 이제 우리가 굉장히 즐기잖아요. 좋아하잖아요. 현실 사건 속에서 한번 이번에는 국정원의 댓글 선거 개입,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전 원세훈 국정원이었고 현 남재준 국정원의 NLL 대화록 발췌본과 전문 전격 공개. 그래서 이제 대통령 기록물까지 원본 확인을 해야 된다. 아주 여야가 시끄럽게 이제 귀태 논란까지 벌이면서 지난 금요일에 예비 열람을 어제 월요일로 이제 미뤘었는데요. 이 지금 가보니까 원본이 없다. 이건 점점 골 때리는 사태잖아요. 이 일련의 과정은 이게 어제 딱 제가 트윗에서 처음 본 글, 이게 나라냐? 정말 이게 국가냐? 정말 누가 그런 대범한 짓을. 근데 이 사라진 문서는 추리 소설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소재입니다. 어떤 뭐 사라진 편지, 사라진 문서, 사라진 단서 해서 역사 추리물이나 혹은 개인 추리물에도 뭐 사라진 연애 편지도 등장하고요. 그 에드가 알렌 포 소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편이 잃어버린 도난당한 편지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러한 이제 추리 소설의 가장 원형에도 흔히 등장하는 소재로서 이 국가기록원의 이제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의 이 유실 사건 혹은 의도적인 절도, 절취 혹은 뭐 파기 사건은 아마 이번 정부 내내 굉장히 큰 파장을 몰고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젯밤에 전해진 따끈따끈한 뉴스를 문화다락방에서 오늘 좀 청취자님들과 나누면서 우리 국민들이 여기서 눈을 떼면 안 된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 무지무지하게 섹시한 70년대 말에 발표된 노래를 신청했었는데 그 바카라라는 이 스웨덴 여성 듀오 걸그룹 원조의 Yes I Can Boogie라고 하는 곡은 다음에 기회 될 때 한번 들어주시고요. 오늘은 그 또 이 정치 음모론 영화 중에 미국의 컨스피러시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여기 이제 줄리아 로버츠하고 멜 깁슨이 나와서 내용도 또 이제 미국의 비밀 첩보기관에 아주 슬픈 희생물이 된 기억상실에 걸린 남자가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여자를 무지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 거기에 나오는 명곡이 하나 있습니다. 네. Can't Take My Eyes Off You. 눈을 떼지 않겠다는 거죠. 네. 나는 당신에게서 눈을 뗄 수 없어요. 네. 이런 이제 굉장히 이제 사랑에 빠진 뭐 남자의 고백 노래인데 네. 우리 국민들이 이번 그 국정원 사태, NLL 논란, 네. 그리고 이제 어제 터져 나온 이 국가기록원의 어떤 정상회담록 유실의 문제까지 이게 아차하는 순간 코베이게 생겨 있는 정치적인 수수가 난무하고 있죠. 네. 여기서 정말 이 진실로부터 핵심 본질 사건에서 우리 국민들의 눈을 거두면 안 된다. 네, 그죠. 아차하는 순간 우리는 이 권리를 상실하고 네. 국민의 주권을 상실하고 노예로 전락할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네. 밀레니엄의 이야기가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바로 현재 이야기일 수 네, 있다. 지금. 이런 의미에서 눈을 떼지 말자. 네. Can't take my eyes off you. 이 유가 강하나님이었으면 참 좋겠으나 지금 그렇게 호락호락한 수평선대가 아니므로 이 나라가 대체 뭡니까? 네. 권력입니다. 권력. 네, 권력. 네. 네, 그걸 명심했으면 네. 하는 이제 좀 공감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최영일님의 말대로 우리가 좀 한번 추리를 하는 그런 것처럼 국민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그런 이 사건을 좀 파헤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요즘 뭐 국정원, 또는 검찰, 경찰, 네.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방기하면서 네. 이들이 제대로 이 사건을 못 파헤치니까 우리가 흔히 네티즌 수사대, 네. 집단 지성의 작동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런 사건 역시 지금 점점 커져가고 번져가고 있는 이 촛불 문화재, 촛불주의를 비롯해서 우리 국민들이 결국은 또 파헤쳐야 되는 사건이다. 그죠. 그래서 국민 모두가 역사적 탐정이 돼야 하는 시대를 네.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국민의 주권을 찾기 위한 그 탐정이 되는 그날까지 최영일님과 문화다락방 계속됩니다. 네, 하나님 오늘도 재밌고 즐겁고 유익한 방송 해주시고요. 네. 빨리 조만간 한번 스튜디오에 가서 뵐게요. 네, 오늘도 연구소에 가서 하루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최영일님의 신청곡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는 날카로운 시선이었어요. 네, 오늘 맞아요. 날카로운 시선이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